안녕하세요. 지방세법 관련 개정세법 세미나 발표를 맡은 EY 한영 세무부문 이정기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지방세법 주요 개정에 대한 주요 방향 및 개정 절차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지역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기본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및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그리고 납세자 친화환경 조성으로 설정하여 2023년 지방세법 개정 취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아직까지 지방세 관계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시행령 개정안조차 발표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2월 2주차에 조세 소위를 진행하였고 국회 본회의를 2023년 2월 말 통과를 목표로 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므로 2023년 3월이나 4월 중에는 후속 시행령 등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2022년 지방세법이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 관련 개정 내용과 2022년 8월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정 내용 중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일부 내용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사항 중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은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세 표준의 개선입니다. 본 개정 내용은 2022년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며 현재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3년 취득세 과세 표준의 체계가 종전에는 과세 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여 신고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일부 인정하였고 무상취득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만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러한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를 개선하여 취득 원인별로 무상, 유상, 원시취득, 합병, 분할 등의 과세 특례, 간주취득 순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분을 재편하고 무상취득 시 시가인정액을 도입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서 취득 원인별로 취득세 과세 표준의 산정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상취득과 유상취득 시 과세 표준의 산정 방법에 대한 변경입니다. 종전 조문에서는 지방세법 제10조 1항에서 과세 표준의 대원칙인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2항에서는 유상취득 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개인인 경우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서는 법인 장부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옆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조에서는 과세표준의 대원칙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10-2조에서는 무상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쓰도록 하고 있으며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과 채무액 외로 나누어 채무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액 외의 경우에는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10-3조에서는 유상취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을 법인, 개인 모두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되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적용하며, 이때 시가인정액이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취득일 전 6개월로부터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해당 물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 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의 상속취득 시와 1억 원 이하의 부동산 취득 시에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부담액은 유상취득으로 취득 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은 무상취득으로 하여 각각 과세표준을 따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는 시가인정액의 주요 내용으로 주목할 점은 두 번째 줄의 감정가액인데, 둘 이상의 감정기간의 평균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 10억 이하의 부동산 및 합병, 분할, 조직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한 개의 평가액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상거래의 경우 해당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실제 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유사하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때 부동한 감소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인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적용 하한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4조 원시취득의 경우 예전과 같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5조에서는 법인합병, 분할,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의 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쓰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작년에 개정되어 현재는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합병, 분할 등의 경우 과거 조문이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목적상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 바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 개정한 사안이며, 현물출자의 경우 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현물출자도 본 과세표준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어서 동일하게 이 조문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원시취득과 관조취득에 대해서도 조문 번호가 정비되었으나 내용은 전과 동일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이며, 과거에 비해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법 조문 또한 순차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하부터는 2022년 8월에 발표하여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2023년 지방세 관계법들의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년에 개정된 내용은 합병 분할 시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본 개정안은 합병 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 체계의 명확화입니다.
합병 분할을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교환거래로 보아 유상취득세율인 4%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합병 분할로 인한 취득세율이 무상취득세율인 3.5%인지 유상취득세율인 4%인지 여부에 대한 분쟁에서 이를 유상취득세율인 4%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문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납세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칙을 다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주취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와 관련된 법 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지방세법 제7조에서는 법인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그 과점주주의 범위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의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간주취득세를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지방세법 제7조에서 위임한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할 것으로 보여 향후 시행령 개정안까지 나와야 이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결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세 절차 보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국세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도 개정되는 내용으로 국세가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 대상이 종전 100% 지배하는 내국법인에서 90% 이상 지배하는 내국법인으로 변경될 예정이고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음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도 이에 맞추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적용 시기에 맞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연법인세 목적으로 법인세율은 국회를 통과한 전년 대비 각 구간별 1%를 감소한 율을 사용하고 법인 지방소득세율은 2022년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상기 우측 개정세율표를 적용하여 다소 어색한 세율 조합으로 이연법인세 계산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통과 시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명목 아래 각 구간별 1% 세율을 줄여주는 것으로 통과되었고 법인 지방소득세율도 각 구간별 0.1%를 줄여주는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여 법인세율과 동일하게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기표와 같이 2022년 8월에 발표한 법인 지방소득세율표와는 달리 현재 국회 통과는 각 구간별 0.1% 세율을 줄여주는 세율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무쟁점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법인세율을 따라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법인세 상정 목적으로는 어색한 조합이지만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므로 실제 여러분들께서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전에는 모두 정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감면 대상의 직접 사용의 범위 명확화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는 대상 자산의 취득 시 직접 사용의 개념은 종전 총칙에서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조문에서 임대는 제외하도록 재차 규정하고 있어서 일부 다른 조문에서는 임대는 포함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오랜 다툼이 있었습니다. 2023년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총칙에서 임대 제외를 명시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임대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문헌을 삭제하여 16개 조문은 임대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부칙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와 일몰 연장입니다. 종전 기업부설연구소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은 취득세는 35%에서 60%, 재산세는 35%에서 50%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성장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종전 10%의 추가 감면에서 15%의 추가 감면으로 감면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몰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0일까지 3년이 연장됩니다. 적용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미뤄지고 있어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일까지 납세 의무가 성립하여 개정세법을 적용받지 못한 분들의 경정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적용 시기에 대한 부칙은 지방세법이 통과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안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는 경우 종전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으로 나누어 사업 시행자는 취득세 35%, 재산세 37.5%를 감면해 주었으나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35%를 감면해 주면서 취득세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재산세는 5년간만 감면하는 것으로 입주 기업은 종전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해 주던 것을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35% 감면해 주면서 취득세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재산세는 5년간만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후관리 요건도 종전, 매각, 증여, 타용도 사용하는 경우 추징하던 조문을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양용은 분양하지 않는 경우, 임대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직접 사용은 매각 등을 하는 경우 추징하는 것으로 구분할 예정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하나 2022년 12월 30일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잔여 기간만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재산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복특례 배제의 명확화입니다. 감면, 면제 등 둘 이상의 감면 조항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항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복감면 배제 조항인데 중과세 배제도 감면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복감면 배제를 적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특정 지자체에서 특수목적 법인에게 과밀억제권형 내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3배 중과의 배제 규정과 특정 감면 조항,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 감면 등이 중복감면 배제의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이를 명확히 법에 넣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다툼의 이유로 인하여 적용 시기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의 명확화에 대한 법 개정 사항입니다. 이의 신청 시 각하, 기각, 인용처분 외에 재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재조사 시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할 예정이며 이는 국세와 동일하게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법 관련된 개정세법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